네, 오늘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소식은 6위와 5위입니다. 최근까지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로 다뤄졌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도 관계가 있는 내용이라서 오늘 제작진은 이 소식을 6위 소식으로 잡아봤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이 올해 후원금 계좌가 벌써 꽉 찼다고 합니다. 1억 5천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짜뉴스로 확인되고 있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이 후원금을 늘리는데 한몫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책임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책임 있는 말씀을 해주시죠.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까? 안 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덧 연말 국회의원 이 후원금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면서 이 여권의 질타를 받고 있는 김의겸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 후원 모금액 한도인 1억 5천만 원을 벌써 훌쩍 넘어서 다 꽉 채웠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김재원 의원님, 후원금 모으는 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뭐 비례대표 의원이 1억 5천만 원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모았다는 거 잘 모은 겁니까? 이 정도 수치면? 더군다나 요즘 워낙에 이제 경제가 좋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아마 후원금을 저렇게 법적인 한도까지 모으기는 뭐 현실적으로 참 어려울 겁니다. 저도 20여 년 정치 일선에서 직접 뭐 후원금 모금도 참 많이 했는데 어떤 때는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문자를 보낼 때 정말 죄송합니다부터 쓰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참 문자를 보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 푼 좀 보태주십시오. 그리고 계좌번호가 딱 떠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의원님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읍수하는 그런 전략도 쓰는데 김의겸 의원이 사실 뭐 저 국회의원으로서 더군다나 곧바로 지금 임기를 처음 그 총선 때 임기를 시작한 분도 아니거든요. 중간에 지방선거에 그 앞순위에 있던 김진애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한다면서 의원직을 사퇴해서 승계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총선 때는 그 정당 투표에서도 낙선했던 분이죠. 근데 이제 승계를 해서 국회에 진입을 해서 저렇게 후원금 모금의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는 건 그거는 이제 최근의 그 여러 가지 사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다면 뭐 어떤 특별한 그 사정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요. 근데 후원금을 저렇게 모으는 과정에서 이 지지자들이 이제 진영 논리에서 뭐 하여튼 시원하다, 저 열심히 일한다, 계속 싸워라 이런 의미로 후원금을 모아준다면 네. 저렇게 그 쉽게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법정 그 한도액을 채우는 의원님은 손꼽아 몇 명밖에 안 되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모금액은 9,928만 원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김의겸 의원은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보내주신 마음과 정성이 가득 찼다. 내 계좌는 이미 꽉 찼다. 그런데 또 내년을 생각하는군요. 앞으로 후원금 모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과 비교해도 많이 받은 것으로 나와요. 제가 이거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외워져서. 모태솔로 탈출 연애 꿀팁을 제공해서 4,500만 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그 김남국 의원보다도 훨씬 많이 받았다고 하고 또 이 김의겸 의원과 요즘에 같이 언론지상에 많이 나오는 이 더 탐사 슈퍼챗 500만 원 받았다. 뭐 이런 기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요. 청와대 대변인 시절 대통령 가족의 음해성 의혹 제기에는 크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얘기를 했었죠.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악의적인 허위 보도가 아니더라도 중대 과실이 있는 오보에 대해서는 언론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의겸 의원은 좀 위헌 논란까지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앞장서서 밀어붙이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이 이렇게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가짜 뉴스를 작심하고 방송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유포하신 것에 대해서 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물론 어떤 가짜뉴스의 논란, 최근 이랬던 논란들만이 이 계좌를 채우는데 뭔가 큰 역할을 한 건 아닙니다. 뭐 의정 활동도 열심히 했겠죠. 하지만 커뮤니티에 보면 이런 글들이 있어요. 한동훈과 싸우는 선봉에 서 있는 김의겸 의원에게 후원한다. 악정고투하는 김의겸 후원. 그러니까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돈이 이런 명목으로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김준일 대표님? 지금 보면은 뭐 이런 지지자들이 보내는 건 뭐 후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부 뭔가 이 팬덤 정치에 갇히는 듯한 모습 그런 게 좀 보이지 않느냐? 공당의 대변인인데 어떻습니까? 뭐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제가 먼저 좀 바로 잡아야 될 게 있는 게 그 김남국 의원 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제가 이제 말을 해가지고 오늘 기사화가 된 거예요. 네. 정확하게는 오늘 아침에 김남국 의원을 만났는데 그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거 가지고 얼마나 모았냐 그러니까 4,500만 원이 일시에 들어왔다라는 거지 총액이 4,500만 원이라는 건 아니에요. 네. 어쨌든 거기에서 상당히 그 온라인 모태솔로 탈출기를 올린 게 상당히 도움이 됐다 뭐 이런 그렇군요. 겁니다. 네. 그래서 의원들이 300명이고 사실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300명의 이름을 다 모릅니다. 뭐 처음 보는 분도 계신데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눈에 띄면은 좀 더 많은 후원을 받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인들 얘기 중에 본인 부고 기사 빼놓고 나쁜 기사, 뭐 좋은 기사, 노이즈 마케팅도 다 좋다 이렇게 얘기가 할 정도로 다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저는 뭐 이게 어떤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말씀하셨다시피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의 대변인이고 제가 지난주에 뉴스탑10에 나와서도 대변인 자리가 계속 맡고 계신 거는 좀 부적절해 보인다. 그 소송과 상관없이 이제 메신저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팬덤 정치에 좀 갇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매듭을 짓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여기에서 좀 수렁에 빠지지 않고 민주당도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김의겸 의원과 민주당의 조금 좀 변화하는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기서 하나 짚어볼게. 뭐 두 분이 요즘에 거의 세트로 지금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법원이요 더 탐사에 이 한동훈 장관의 이 주거지죠 아파트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이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하는 행위가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 같은데요, 구자영 차장님. 그런데 그 전에 뭐 미행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킹이 아니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한 부분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나온 이 법원의 판단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공직자에 대해서는 언론의 취재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공직자의 차량을 이제 뒷쫓아간 것 이런 것 자체는 이제 취재 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의 어떤 공직 활동에 대한 견제와 감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한 거고요. 네. 다만 아무리 공직자라 하더라도 사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어떤 취재 활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하겠다. 특히 이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집 앞에서 어떤 유튜브 생중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접근한다든지 이런 것은 막겠다라는 것이 이제 법원의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네.